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비가 엄청 옵니다. 제 마음도 엄청 비가 내립니다. 하도 오늘 욕을 많이 먹었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아침에, 그러니까 오후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면서 오전부터 좀 꿀꿀하긴 했지만 하락이 시작되는데 일단 이게 되게 멘탈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까지는 틀렸으니까 오늘 욕먹는 건 상관없다. 일단 받아들이자. 이러고 오늘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어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서둘러 실수했던 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모건 스탠리 하면 제 상승미소하고는 다르죠. 급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하니까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그림은 그 댓글에 보면 미국 패권, 중국 패권, 중국이 이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이미 지난 방송 찾아보시면요. 이번 무역 분쟁에서 중국은 무조건 진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국 이런 얘기 있잖아요.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중국이 만약 똑같이 500억 달러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우리는 2천억 달러만큼의 다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중국이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은 약 1,400억 달러입니다. 즉 500억 달러 맞대응하고 2천억 달러 더 레이스 해봤자 1,4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2천억 달러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반면 중국은 즉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적자 보는 금액이 3,300억 달러예요. 무역 규모로는 5천억 달러가 넘죠. 즉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은 5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2천억 달러 받고 또 추가로 2천억 해도 따당 해도 중국이 따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이번 무역 그 관세 분쟁에서 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위안화 전환을 통해서 그 해법을 모색하려고 할 것이다가 전편의 제 결론이었죠. 아무튼 미국 패권하고 지난번 어제 강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습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의회 동의 없이 WTO 즉 세계무역기구죠. WTO 탈퇴를 엿보나라는 기사가 한국만 아니라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오후에 큰 폭락을 했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미국 정부나 트럼프가 그럴 일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트럼프가 언제 지 한 말 지켰습니까? 이게 문제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했던 주된 목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의 퍼블릭 팔러시,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전략 부분에 대한 수석 연구원이랍니다. 이분이 트레이드 리스크, Believe the Hype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리포트가 이래서 전체를 제가 다 번역할 능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번역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몇 부분 중요한 부분하고 결론 부분만 빼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Trade Risk, Believe the Hype. 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발음 가시고 시비 거시는 분들인데 발음 형편없습니다. 저 한국에서 오로지 토종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발음 형편없고요. 그 다음에 약간 번역상에 오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건 바로 수정을 해놓을게요. 자, 제목 자체가 웃깁니다. 자, 무역에 대한 리스크, Believe the Hype, 하이프를 찾아보면 사기, 마약 먹은 뽕 맞은 상황 이런 겁니다. 즉 트레이드 리스크에서 뽕 맞은 상황, 즉 트럼프의 변덕성을 믿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쭉 굳이 해석하지 않을게요. We no longer doubt. 절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무엇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미 정부의 Direction of Trade Balance,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미 정부 당국의 정책이 무역정책의 방향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미 정부 정책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싸움을 제대로 올바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On escalatory, 이거 그냥 영어로 발음 안 하고 보이는 대로 그냥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보호무역주의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단순히 언어적 립 서비스가 아니다. 즉, 여기 보면 레토릭이라고 나오죠. 단순히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has begun and will continue. 이미 시작됐고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 리스크 마켓에 계속될 것이다. 이 리스크 마켓은 그냥 주식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이 무역 분쟁의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제 막 시작됐고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미국, 이 밑에 이제부터는 지난 한두 달간 있었던 얘기를 간단히 요약하는 겁니다. 미중 미중 무역 적자, 처음에는 미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양쪽은 관세와 다른 마찰을 피하려 했다. 앳베이를 웬만하면 숨기려 피하려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찰을 피하려고 했던 이유는 글로벌 성장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보면 지난 이 트레저리 세크레터리가 미 재무장관입니다. 스티븐 무누신이 지난 5월 20일에 중국과 협상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We trade war on hold.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다. 무역전쟁은 잠시 접어두고 있다. 왜? 중국이 미국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을 상당히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로 일단 무역전쟁이 없어졌다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즉, 그 당시 5월 20일까지 상황을 이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런데 그 다음에, what happened next? 그 다음에 일어난 걸 보면, 미국의 rhetoric, 그러니까 언어적인 수사죠. 그냥 립 서비스.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물건을 많이 구입해주는 양보, 컨세션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deeper disagreement, 또 확대된 분쟁, 그러니까 숨겨진 뭔가 뜻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 리포트를 쓰신 분이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미국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US 50 billion of good, 500억 달러의 제품, 즉 미국에 수출하는 5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겠다고 이미 언론에 대고 말을 했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다시 한번 만약 니네 받고 한 번 더 해라. 그러면 우리는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이다. 라고 미국이 경고를 했었어요. 이게 5월 20일까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미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스틸 앤 알루미늄, 즉 EU, 멕시코, 카나다 이들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다른 관계죠.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 나라들이 반발하자 곧바로 다시 오토 테리프,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세를 부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this pattern of behavior, 이런 행동을 볼 때 이게 ignored, 무시될 상황은 아니다. 왜? 미국과 동맹국들이 트레이드 디퍼런스, 즉 지금 이 무역 분쟁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것을 비셔스 서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순환의 고리,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고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4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4가지를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를 하나씩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즉 이번 갈등은 몇 주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These measured in quarters, not weeks.
즉 제가 이건 실수했던 거죠. 모건 스탠리는 이것은 몇 주, 수주 안에 끝날 게 아니라 measured in quarters, 최소한 3개월 정도, 분기 정도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이게 뭐라고 좀 해석하기가 좀 그런데 협상된 결과가 최종 결과물의 엔드게임, 이번 그 분쟁의 종료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최근에 이런 확장되는 갈등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경제적인 펀더멘털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시장은 추가적인 방향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향후 발생된 상호적인 충격이 누적되는 거, accumulate, calculate죠. 누적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이 발표한 수입자동차 관세와 이에 대한 중국이 앞으로 취하게 될 향후 관세 부과가 당연히 나올 것이므로 이거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미 사람들은 이번에 관세 분쟁을 대공황 때 그 스무트홀리 트레이드 베리어죠.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정도의 그 액션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요. 우리도 이런 반응이 시장에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시장에, 주식시장이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역분쟁은 그냥 단순히 무역분쟁이라면, 즉, 정부정책이 관련이 없는 그냥 일종의 몇 번의, 여기 without sparkling recession이죠. 그러니까, 정부정책에 관여되지 않으면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을 분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정부 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 예상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저 상승 미소도 고민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건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죠. 자, when it comes to policy, 앞에 보면 정부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정부 정책을 고려한다면 즉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한다. 2018년 들어서 우리 금융시장, 우리 주식시장은 이미 정부의 법인세이나 GDP 성장 증가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 등을 이미 선방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무역 위험에 대해서는 가상으로서도 즉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올해 초의 시장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 옆에는 분명히 아주 그런데 현재는 미국의 정치 상황, when it comes to policy, 정치 부분, 정책적인 의도를 고민할 때 아주 마이너한 트레이드 액션조차도 시장에 이제는 아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즉 정부 정책이 지금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간과할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정부 정책은 상당히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위험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도 때문에 아주 미세한 무역 분쟁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런 식으로 냅니다. 모건 스탠리는 We see many ways to 무역 분쟁이 좀 더 악화될 거로 보고 있답니다. 특히 inequity, 주식시장에서죠. 주식시장에서 우리 팀, 이 리포트 발간한 팀은 아직 이런 시장의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섹터를 기술주라고 본다. 기술주는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또한 여기 뭐라고 했냐면 We also see Asia EM entering.
그러니까 아시아 이머징 마켓, 일본을 빼야죠. 일본을 뺀 이머징 마켓이 베어 마켓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세 하락, 본격적인 추세 하락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항생, 홍콩이죠. 홍콩의 주식시장은 더 추가적으로 더 하락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Finally, 결론 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네 이 모건 스탠리 팀에서는 value, 여름까지는 이 에셋 클래스, 이 자산시장, 부동산이든 특히 주식시장을 보면 되겠죠. 자산시장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into the summer까지요. 썸머라고 하면 7월, 8월 정도죠. 우리나라는 8월이 입하인데 실질적으로 여름은 7, 8월이니까 길어질 경우 7월과 8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결론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Of course, we must consider we could be wrong. 우리가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반드시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대요. 즉 이게 뭐냐면 현상이 아니라 미국 정치, 미국 대통령, 미국 정부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Congressional Republican Leaders예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 그 원내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내대표가 그 자유무역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스폿 프리 트레이드니까요. 자유무역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최근 백악관의 관세에 대한 이 파워, 그 관세 전쟁을 지지하고 나서 버렸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트럼프의 독단적인 미친 짓이라고 맞섰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아직 물론 이게 전격적으로 의결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 안 왔지만 미국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트럼프 이 무역 분쟁, 관세 분쟁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은 정치적인 의도를 좀 더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돼 있냐? Hence, a near term, 조만간 circuit breaker. 그러니까 주식시장 폭락할 때나 상승할 때 잡아주는 건데 circuit breaker 한마디로 뭐냐면 트레이드 에스컬레이션, 무역 분쟁이 발전되는 것, 악화되는 것을 그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스코어보드에서 나올 것 같아요. 스코어보드. 점수판에서 나오겠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점수판. More challenged and volatile market. 즉, 상당히 도전적이면서 아주 변동성이 심한 마켓이다. 이게 뭐냐. 주식시장에서 아주 심한 변동성이 나오는 그 스코어판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그게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비셔스 서클. 악순환이죠. 왜? 주고받고 끝도 없이 한 놈이 무릎 꿇고 빌 때까지 가야 되는데 국제정치도 쉽지 않잖아요. 이 비셔스 서클이 이미 emerged. 나타났어요. 나타났지만 이미 영향을 주고 있어. 그런데 will only end. 오로지 끝낼 수 있는 게 뭐냐? When stock dive. 주가 폭락만이 이 미중 무역 분쟁, 즉 미국 정치, 트럼프의 의도를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무역 분쟁 때문에 더 심하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주가가 아주 슬슬슬 빠지는 것보다 그냥 다이브가 뭐죠? 이렇게 훅 떨어지는 다이빙을 얘기하는 거죠. 수영이 아니라 다이브. 그냥 완전히 폭락해야 트럼프나 미국 정부가 이 관세 분쟁을 중단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틀린 부분, 제가 틀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다른 부분, 모건 스탠리와 다뤘던 부분이 저는 짧게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치, 그 다음에 제 공화당 원내대표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이 사실도 오늘 리포트로 처음 알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왔을 수도 있죠. 나왔죠. 아무튼 모건 스탠리는 이런 무역 분쟁이 강한 주식시장 하락을 이끌어올 수도 있고 강한 주식시장의 폭락이 이 무역 분쟁을 끝낸
마지막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실망하셨다면 이건 모건 스탠리가 쓴 글이니까요. 한번 염두에 두세요. 감사합니다. 안녕.